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탭 S7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화면은 11인치에 2560×1600의 LCD 디스플레이, 칩셋은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램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6GB 램에 128GB 모델이고, 무게는 498g, 배터리는 8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S펜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4096단계의 필압을 가진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무려 9ms의 레이턴시, 즉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는 점이고, 참고로 애플 펜슬 1세대는 20ms, 2세대는 동일한 9ms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이면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 펜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기기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수 방진 기능은 없고 무선 충전도 안됩니다. 해당 제품은 스펙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6GB에 128GB 용량을 가진 와이파이 모델이고, 풀박스 모델을 70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LCD 제품이기에 잔상 걱정은 없고, 싸게 구하면 65만원에서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이 스펙의 제품은 75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해당 제품의 라인업은 S7과 S7 플러스 모델로 이원화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큰 차이점은 LCD 패널과 OLED 패널이라는 점과 이 때문에 해상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지문인식이 플러스 모델은 화면 내장이고 기본 모델은 전원키와 통합된 형태라는 점, 그리고 기기 자체 크기 때문에 배터리에서도 차이가 있고 무게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외를 하면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면 몰라도 태블릿에서만큼은 LCD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폰보다는 태블릿을 많이 사용을 하고 때문에 버닝 걱정 없이 사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장점, 단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 제품이랑 비교가 될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일 텐데, 외관만 비교를 하자면 대략 이런 느낌. 가로로는 갤럭시 탭 쪽이 조금 더 길고 세로로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긴, 이것 때문에 화면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화면 비율 때문에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두께는 갤럭시 쪽이 살짝 더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고, 무게도 살짝 더 무겁지만 배터리도 살짝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따로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둘 다 모든 작업을 해도 이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불만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찍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이미 이 두 개 비교는 너무나 많아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고, 어쨌든 이 기기만 놓고 보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이 라인업 두 개를 제외를 하면 120Hz의 주사를 가진 기기는 유의한 기기니까, 이걸로 이미 120Hz의 주사율을 원한다면 선택지가 없기도 하고, 스펙으로도 램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나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다 넣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전면에는 화면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위쪽에 카메라와 센서, 아참, 그리고 참고로 이 방향이 공식적인 방향이 맞습니다. 이 후면을 보시면 삼성 로고와 AKG 로고가 이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집은 김에 후면을 보면 은근히 심하게 튀어나온 카메라, 대략 요정도로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고, 길다란 뭐라고 해야 될까, 충전 단자? S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충전을 겸하는 그런 공간이고, 삼성 로고, AKG 로고, 좌측에는 상단 스피커, 마이크, 하단 스피커, 우측에도 상단 스피커, C타입 단자, 하단 스피커, 스피커가 총 4개 쿼드 스피커이고, 상단에는 지문 인식을 겸하는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마이크,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심카드 트레이는 없습니다. 하단에는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포고핀과 거치 단자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띠만 제외를 하면 제 취향과는 아주 잘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띠도 차라리 대칭으로 이 밑에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취향이니까 존중을 해주시고, 무게나 두께도 상당히 얇습니다.
아이패드가 심하게 얇고 가벼운 거지 이것도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가벼워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볼 건데 16대 10의 비율을 가진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HDR10 플러스도 지원을 하고 120Hz의 주사율도 S7 플러스는 고정 주사율인데 이 S7 같은 경우에는 가변 주사율, 최적화 주사율로 들어가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는데 아쉬운 점은 화면 모드가 원래는 이 밑에 RGB까지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CD 패널이라서 그런지 옵션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기본 화면 설정도 아주 좋으니까 딱히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아쉬웠던 점입니다. 120Hz의 주사율도 딱히 말 안 해도 이제는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다음으로 스피커인데 우측에 2개, 좌측에 2개 쿼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AKG 로고도 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돌비 애트머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 역시 최고 수준의 스피커 품질입니다. 고음에서 찢어지는 일 전혀 없고 저음 부분도 아주 웅장하고 최대 볼륨도 아주 크고,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제가 이쪽에서는 크게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서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패드 쪽이 품질은 조금 더 좋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깔끔한 걸로만 보면 이 갤럭시 탭 쪽이 조금 더 담백한 소리가 난다? 제가 느낀 거라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S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펜 자체 필기감에 대해서만 보면 S펜 쪽이 이 애플 펜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S펜 중에서도 앞에 펜 촉이 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형 S펜인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형, 구형으로 나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필기감이 진짜 좋습니다. 애플 펜슬이나 구형 S펜, 그러니까 갤럭시 탭 S6 이전 모델에 들어가는 S펜들은 앞에가 이 곰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이 디스플레이와 마찰력이 적어서 너무 부드럽게 써지기 때문에 필기를 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필름을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해서 거칠거칠한 재질의 필름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볼 때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일반 필름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쪽 S펜 쪽을 더 선호를 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애플 펜슬은 톡톡 치면 필기 모드가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S펜도 여기 비슷한 버튼, 여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여러 기능을 한다던가 필기 시에는 지우개 모드나 다른 펜 도구를 불러올 수가 있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눌립니다. 필기를 하다 보면 그냥 너무 혼자서 눌려가지고 단순히 위치는 딱 필기를 하면서 틀린 게 나왔다 하면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고 하니까 유용할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쉽게 눌립니다. 그냥 필기 중에도 눌려가지고 쓰던 거를 지워버리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맞는데 뭐 그냥 불편하기는 했지만 참고 쓸만했다, 아예 안 쓰고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반대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필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S펜은 이 뒤쪽에도 붙고 이 위에도 붙습니다. 아쉽게도 옆에나 아래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지문인식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좋다, 빠르고 정확하다, 끝. 다음은 칩셋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기들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칩셋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성능, 작업 성능 모두 최상위 수준입니다. 실사용에서 120Hz 화면 주사율과 더불어서 어떤 작업을 해도 부드럽고 전혀 끊김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무거운 작업이나 게임을 해도 너무 만족스럽게 잘 구동이 되었고, 뭐 이게 안 되는 거면 다른 기기들은 더 안 되는 거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점수상으로 CPU 점수 최상위에 위치하였고 그래픽 점수는 심지어 측정 불가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램은 6GB의 램이라서 칩셋이나 가격 다 따졌을 때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요즘은 보급형에도 8GB를 넣어주던데 6GB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아이패드가 6GB라고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데 아쉽긴 해도 불만사항은 아닌 게 희한하게 칩셋 발인지 스로틀링이 걸린다든가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도 모션이 많든 적든 웬만큼 무거워도 다 잘 돌아갔고 작업 역시 뭐든 다 잘 됐습니다. 6GB의 램으로 이 정도라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1300만화소의 f2.0 광각, 500만화소의 f2.2 초광각 듀얼 카메라인데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딱 그 정도. 태블릿만 벗어나면 최근 나온 보급형, 아니 그것보다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 포커싱 기능은 듀얼 카메라인데도 사람 얼굴이 있어야지만 적응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야간 모드도 그냥 있다 정도. 아무리 태블릿이고 카메라에 신경을 안 썼다고 해도 조금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카메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그 어떤 기기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고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14시간 15분이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배터리가 안 닳아.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14시간 15분을 썼는데 충전이 1시간도 안 걸려. 뭐지? 이게 LCD 패널에 가변이라고 해도 120주사율이 들어가고, 저는 다른 기기들에서도 대부분 와이파이를 쓰니까 똑같을 텐데 이게 배터리 용량이 인상적일 만큼 큰 것도 아니고 칩셋이 전력 관리가 끝내주게 잘 된다 하는 칩셋도 아닌데 배터리 하나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충전은 최대 45W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제가 충전기가 45W 충전기가 아니고 삼성 정품 25W 충전기란 말이죠. 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배터리가 매우 좋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태블릿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능, 기능, 외관 모두 다 최상급입니다. 출시된 지도 아직 1년이 안 된 제품이고 가장 상위 라인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다면 불평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S펜도 이제는 애플 펜슬과 스펙상으로 동일한 반응 속도에, 취향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필기감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삼성 원 UI 업데이트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서 더욱 편리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65에서 7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기기라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유의한 12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아이패드로 가도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이상의 물건을 봐야 하는데 외관부터 해서 성능, 기능, 특히나 배터리에서 이 갤럭시 탭 S7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모델인 프로 3세대,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이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 75에서 100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애플 펜슬은 또 별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격대가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 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 이 기기들 중에서 고르면 저는 갤럭시 탭 S7 이 기기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20주사율까지는 필요하지가 않다, 너무 비싸다 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갤럭시 탭 S6 라이트도 쓸만하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좋고, 심지어 그냥 적당한 성능이라면 아이패드 프로 2세대로도 아직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보고 이 기기만 보면 매우 가성비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구매를 했을 때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용, 필기용, 게임용, 작업용 모두에 적합하고 좋은 태블릿 하나 집에 장만하실 거면 그냥 주저 말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니브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